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1200조 원전 수출 12월 원전대장 2기업 한 주라도 쓸어 담으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원전 수출을 독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한국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의 원전 관련된 대장주권 종목은 무조건 담아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6년도 돌발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편입하셔야 될 만한 종목을 하나 강조해 드릴 거고요. 사실 이게 원전 관련 종목들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올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께 그 가능성을 말씀해 드릴 거고요. 왜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그리고 매수 타이밍, 언제 우리가 비중을 담아야 될지,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준비해봤습니다. 원전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부터 제가 그전부터 원전 관련된 섹터는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맞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들께 적어도 매수 사인을 드리고 매도 사인을 드리기까지 유튜브에 다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승률이 90%가 넘게 원전 관련된 종목들만큼은 좋은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우선 종목명부터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원전 기자재 핵심으로 보이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SMR이 아니라 대형 원전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대형 원전에 대한 호재성 뉴스가 터질지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실 점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대형 원전은 미국에서부터 현재 호재성 뉴스가 좀 시작됐다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는 이미 확보가 됐어요. 미래 원전 수주가 터질 만한 요소는 이미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시켜 놨고요. 실제 이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었죠. 미국이 2030년도까지 지금 현재 1기가와트 이상 10기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부터 조달받은 투자금으로 원전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40년간 원전 건설이 없었던 만큼 생태계 공백으로 결국엔 대체 국가인 한국밖에 기자재를 만들어줄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 협상에 따라서 한국 기업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최소 수주 물량은 110조 원이 되고요. 플러스 전력망 인프라 시장에도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 특히나 원전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보성 파워텍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변하지 않은, 결국 기자재를 대량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중에서 변수 없이 무조건 공급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주가가 이미 꽤나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 반영돼서 많이 꽤나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호재성 뉴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한국의 지금 이제 건설 단가로 이제 세상을 전 세계를 패고 나는 시기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이게 2021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이제 이게 2021년도 기준인데 사실 2025년도면 꽤나 시간이 지났고 최근 최고 원전 수주로 보면 가격 단가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격 단가, 전 세계가 물가가 오르면서 오른 건 전 세계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에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비교하라고 말씀 가져온 건데요. 비교하기 좋아서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이 단가 자체는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가 내세우고 있는 가격의 절반 정도 가격도 안 됩니다. 절반 정도. 심지어는 2021년도 당시에는 중국보다 또 더 저렴했기 때문에 얼마나 저렴한지 여러분께서 인지되시죠? 확실히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애초에 중국 시장은 제껴놓고 나머지 국가들 갖고 비교해봤을 때 독보적인 1위이기 때문에 한국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국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원전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막혔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해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그 당시에 기술력을 들여올 때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때 이후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설계를 허가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기술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원천 기술을 줬는데 그게 어떻게 너네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었느냐라는 이야기.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짓지 말라는 소리는 대놓고는 못하고 짓는 대신에 우리의 지금 기술 자문료를 줘라. 우리가 설계한 걸 써서 기술 자문료를 줘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서 핵심 기자재는 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지금 이제 핵심 기기를 가져다가 쓰는 방식으로 일부 파일을 뺏겨오는 내가 뭐 예를 들어만 10조어치 터뜨렸으면 한 2조 정도 좀 뺏기는 뭐 이런 구조에 현재 구조의 지금 핵심 적인 계약을 계속해서 맺어왔었죠. 근데 이제 이런 계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억울하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요구를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강대국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마음 아프고 억울한 일인데요.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닌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지금 현재 시기를 놓치면 대박을 놓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부를 파일을 주고서라도 선택을 좀 했죠. 그래서 결국 선택이 나온 게 뭐냐? 유럽 원전은 수주하지 마라. 웨스팅하우스 우리가 다른 애들이 하겠다, 미국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에만 교섭권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좀 깨질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가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해지는 전기 사용량을 채우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게 튀르키예 에너부지부 장관이 한국과 신협 원전 사업을 이르면 6개월 내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실제 이제 원전이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얘네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원전을 짓고자 하는 국가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서도 특히나 폴란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한국은 이 유럽에 원전 수출에 대한 교섭권이 없어요.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폴란드 원전이 좀 수상쩍단 말이죠. 누구랑 계약했냐면 웨스팅하우스하고 폴란드하고 계약했습니다. 유럽 원전은 2025년도 초 맺은 협약으로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시장인데요. 보시면 웨스팅하우스는 이달 초 폴란드 포메니아 주 제1원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엔지니어 개발 협약을 맺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원전을 짓기 위해 설계 구매 건설 계약 본계약을 체결 앞두고 세부 계획을 살피는 예기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계시죠?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할 수 없을 텐데, 불가능할 텐데, 이거 옛날에 하다가도 실패한 적이 있을 텐데, 의심이 되는 거죠. 예, 앞서 2017년도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에서 서머 원전을 짓다가 비용 초과, 공기 지원 등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중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때 가격 단가 자체도 싸지 않았어요. 꽤나 가격 단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거죠. 왜? 미국 내에서 이 제대로 된 공급망이 만들어지지 못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뭔 소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격 단가를 못 맞췄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억지로 한국하고 이 사실상 불평등 조약하면서 한국 밀어내고 지네가 먹은 거거든요. 원전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단독으로 건설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 지금 현재 제대로 부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막 해보는 단계예요. 해보는 단계. 이제 막 부활해서 이제 막 대형 원전 짓자. 다시 한번 짓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 원전 생태계가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설계, IP 등은 갖고 있지만 수십 년간 미국에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아서 대규모 건설을 수행할 능력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채워줄 수 있죠? 한국이 채워줄 수 있죠. 뭔 소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그 전에 했던 유럽에 진출하지 못한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 미국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뭔 소리 아시겠죠? 이의 변화를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이 근데 이렇게 지네가 기어 와서 너 지네가 해달라고 부탁할까? 이게 사실 이제 자존심이 상한데 그럴까? 지네가 막아놓고 이제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디테일한 최근의 내용들을 보면 딜을 할 준비를 한다라는 어느 정도 느낌이 좀 보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에서 자꾸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등 팀 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사우디 원전 수출 시 미국식 원전 모델을 채택하느라고 계속해서 압박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유럽은 너네가 하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왜 하필 최근에 와서 자꾸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좀 특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미국이 이 유럽 그 중동한테 뭔가 해줬다는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가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죠. 미국이 지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금리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낮춰야 되는 이 금리를 낮춰야 되기 위해서 원유 가격이 쌓이겠죠. 그래서 낮춰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만 손해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 미국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말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하얀 석유 보통 이렇게 다른 식으로 좀 설명하기도 한데요. 새로운 먹거리를 데이터 센터를 해주기 위해서 GPU를 수출해 준다든가 그런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계속 돌릴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지금은 추가적인 그 원전 같은 전력 시설들을 전수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보면 계속 시비 거니까 악재 아니냐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악재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뭘 하나를 내주면 뭐 하나를 또 한국이 얻어올 수도 있겠죠. 최악의 경우 일단 그래도 기자재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당 카드로 폴란드 등 유럽 원전 협상을 다시 한번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존재합니다. 즉 첫 번째 나왔던 협약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 너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개입하고 싶으면 너네가 해라. 일부 수익도 주겠다. 하지만 우리한테도 이득이 있어야겠죠. 너네 어차피 폴란드 잘 못하잖아. 생산 단가 안 맞으면 우리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교섭권이 존재하고 협상에 대한 합리성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동 모든 국가가 원전을 바라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이 굉장히 불합리한 협상을 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뭐 때문에 오고 있다? 너무나도 싼 생산 단가 때문에 오고 있다. 절반 가격에 해주는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태계를 애초에 갖추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중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원전 수출을 첫 번째 했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도 기대감이 존재해요.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18일 아랍에미리트 공사와 MOU를 맺고 최근 대통령이 갔죠. 맺고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지출을 추진한다. 이 같은 흐름은 바라카
5호기, 6호기 논해에도 탄력을 주고 있다. 자꾸 이게 바카라로 익혀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바카라를 뭐 제대로 할 줄도 모릅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앞서 지난 2023년 한국전력과 바라카 원전의 발주처인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 경영진은 최근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해당 5호기, 6호기 건설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부지 지금 이제 정지 작업이 진행된 것도 알려졌고 양측이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의 협상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원전 수출은 이미 원전은 건설에 될 만한 가능성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특히나 중동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게 GPU 허가를 받으면서 이 전기 공급이 급해졌어요. 이게 사실상 뭐 그냥 석탄 떼고 천연가스 떼서 하면 되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그 천연 원연가스도 물론 존재하긴 하겠지만 마냥 이것만은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 그 중동 같은 경우 게다가 지금 사실 그 중동이 원하는 건 뭐냐면 기술력입니다. 기술력들, 자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원전이 너무 적합하긴 합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24시간 계속해서 전력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발전소입니다.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딱 데이터 센터 옆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게 대형 원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이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최대 7만 개의 최첨단 인공지능 AI 칩 판매를 트럼프가 승인했고요. 아랍에미리트에도 6만 장 가량의 공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리트에 그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키면서 부족해진 전기 공급을 원전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가운데 전기 확보를 위해서 원전 사용을 원하는 중이다. 한미 협상도 완료된 만큼 최고의 수익은 아닐지 몰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원전 돌발 호재가 2026년도에 나올 수 있다. 미국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중동 원전 수주의 일부를 내주고 그래도 유럽 기자재를 얻는 방법도 존재한다. 일방적으로 뺏기지 않을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어차피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는 게 생산 단가 맞추기 좋을 거예요. 추가 협상에서도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성장이 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투자를 해봐야겠다. 원래는 SMR 원전 미국 시장만 났을 때는 사실 저는 지금 당장 투자라는 게 곤란하다고 생각했는데 해외 원전 수주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튀르키예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한 번 더 찾아보니까 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전 산업 관계자분들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뉴스가 지금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가면서 최대한 원전의 새로운 수주, 제2의 체코 원전 수주, 제2의 아랍에미리트 수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수익을 뺏길 수 있으나 그래도 분명히 대형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최근 주가에 덜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선발대는 일단 투자해 두시라고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비중을 담을 타이밍을 지켜본다면 저는 내년 2월 중순 정도 물가지표가 추상향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집중 투자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2월 중순에 뭐가 나오냐면 1월 CPI 지표, 이제 PCE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왜 그런 거냐, 왜 이때냐라고 하면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물가지표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실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지표 봤을 때는 한 9월달, 10월달 나왔던 지표를 봤을 때는 그때 지표를 기준해서는 괜찮다 했는데 사실 이번 겨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 그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들 때문에 전력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전기세가 인상됩니다. 전기세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올라갔었던 그때 이후로 최고치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게 얼마나 올라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지금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이 좀 애매해지는 모습들이 한번 나오면서 흔들릴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때 뭐 큰 폭락이 아닐지라도 저는 뭐 적절한 눌림목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적절한 눌림목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해두는 전략이 매우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언제든지 호재성 뉴스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선발 때는 보내두시고 2월 달에 떨어지면 집중 매수, 뭐 지금 이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그대로 올라가는 만큼만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심으로 두시면 좋겠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들, 더 많은 기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자료집 그리고 무료 급등 추천 종목들을 매번 내어드리고 있거든요. AI 주도주 특별 자료집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매번 추천 종목들 뭐 저희가 100% 모두 수익이 난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 좋은 수익들 높은 확률 한 80% 정도의 승률로 수익이 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지금 이제 손실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달도 잘 매매 이어가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단기 공략 필요하신 분들도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참여해 주시고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이제 시황글 매일 아침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외 증시 분위기 전일차 상승 테마 오늘의 급등 종목 주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조언도 싹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무료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에 공직을 세 번째 글에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 내용들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 구글 핸드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핸드폰, 아이폰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 나오니까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번의 영상이 아니라 여러 번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계속되는 브리핑 이야기, 변화에 대한 대응 이야기 더 빨리 비중을 담을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매번 올라오시는 매주 하나의 영상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 매주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원전된 이야기 지속적으로 보시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흥미 있으신 영상이 있으면 또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의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모두 좋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